드디어 북미 모든 FSD 구매자들이 FSD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 FSD 버전 11 역시 와이드 릴리즈가 된다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속도로 주행, 도심 주행 등 모든 것을 처리하는 훨씬 더 일반화된 자율주행 솔루션에 다가간 싱글 스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 회계상 4분기 EPS에 와이드 릴리즈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회계를 떠나 테슬라라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실질은 어떤 점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세 가지 주요 이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이 올린 트윗입니다. 북미에서 FSD 베타를 구매한 모든 사용자들이 요청 시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트윗을 올립니다. 실제 이 트윗이 올라가기 5시간 전 테슬라 차님께서 FSD를 받기 위한 조건 완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FSD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의 완성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수치 역시 운전자 개입 빈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완성도와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기에 앞서 북미에서 모두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테슬라의 어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SD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 북미에서 구매 가격은 15,000달러입니다. FSD를 구매할 경우 테슬라가 고객들의 돈은 먼저 받지만 FSD가 모든 구매자가 아닌 베타 테스터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Deferred Revenue, 우리말로 이연 매출이라 불리는 부채 항목으로 집계가 됩니다. 즉, 돈은 실제로 받았지만 그 돈의 대가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에 회계상 대차 대조표에서는 올라간 현금만큼 이연 매출이라는 부채가 같이 올라가게 되며 손익계산서에는 이연 매출만큼의 받은 돈을 지금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미래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FSD를 팔면 테슬라에게 손해다, 혹은 테슬라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이연 매출이 손익계산서상 이익을 낮추지 않으며 회계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로 집계되는 것이기에 위 두 가지 주장 모두 관련 지식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서 나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런 이연 매출이 생기는 이유가 고객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전에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미 FSD 베타의 와이드 릴리즈를 통해 최소 북미에서는 이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부채 항목에서 이연 매출로 묶여있던 부채가 실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 것이며, 실제 매출로 인식이 될 때 테슬라의 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가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 3분기 테슬라 탱큐에 나오는 이연 매출과 관련된 상세 내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FSD, 인터넷 연결, 슈퍼차저,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이연 매출의 총액이 2.8 빌리언 달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고객에게 먼저 받았지만 앞서 말한 서비스들이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제공되기에 2.8 빌리언 달러라는 금액만큼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묶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향후 12개월간 2.8 빌리언 달러의 이연 매출 중 얼마만큼의 이연 매출이 매출로 인식될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1.09 빌리언 달러만큼이 매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FSD와 관련된 이연 매출이기에 이번 FSD 북미 와이드 릴리즈가 테슬라 어닝에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FSD 북미 와이드 릴리즈로 이연 매출이 실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연 매출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살펴본 과거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2.8 빌리언 달러만큼 쌓여있는 이연 매출이고, 다른 하나는 FSD 와이드 릴리즈를 하지 않았다면 미래에도 계속 쌓였을 이연 매출입니다. 만약 이번 FSD 와이드 릴리즈로 이연 매출을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면 앞에 쌓여있는 이연 매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아주 큰 덩어리로
순이익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종류였던 미래의 FSD를 판매하며 발생하게 되었을 이연 매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어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회성 이연 매출 인식과 미래 지속적으로 어닝을 올려주는 성격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니 원래 매출로 인식 안 하고 모아두었던 것 큰 한방과 서비스를 팔 때마다 매출로 인식 안 하고 모아두던 것들이 즉각 매출로 인식이 되어서 생기는 두 가지 효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큰 한방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연 매출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고객에게 돈을 벌써 받았기 때문에 남은 조건인 그 돈의 대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의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FSD라는 것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완벽한 자율주행을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아직은 그 서비스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상당히 낮은 퍼센티지만 매출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FSD 베타 자체가 상품이었으며 베타의 서비스로는 충분한 몫을 한다고 정의한다면 실제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있는 북미 유저 수만큼 모두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묶여있는 이연 매출 중 얼만큼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만큼의 이연 매출이 이번 분기에 매출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앞서 3분기 탱큐에서 확인한 것처럼 향후 12개월간 1.09 빌리언 달러의 이연 매출이 매출로 전환될 것이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이번 와이드 릴리즈를 통해 약 900 밀리언 달러 정도가 매출로 전환될 경우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900 밀리언이라는 숫자는 FSD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연 매출과 세금을 고려한 추정 수치입니다. 만약 이 900 밀리언이 한 번에 매출로 전환될 때 EPS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테슬라 EPS 계산의 기준이 되는 희석된 유통 주식 총수인 34억 6,800만 주로 나누면 그 영향은 약 26센트의 상승이 됩니다. 이 26센트는 900 밀리언 달러의 이연 매출이 4분기에 한 번에 인식이 될 경우 발생하는 수치이며 만약 한 번이 아닌 1년간 나눠서 인식을 한다면 26센트의 4분의 1인 6.5센트만큼의 EPS가 다음 4분기 동안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연 매출을 인식할 때 한 번에 크게 올라가는 EPS를 일회성이기에 무시한다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일회성 성격을 가진 어닝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어닝에 영향을 주는 효과보다 작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쉽게 한 번에 3천만 원을 받는 옵션과 평생 매달 150만 원을 받는 옵션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둘 중 본인이 뭘 더 선호할지, 왜 후자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번에 3천만 원을 받는 옵션만 주어진다면 그 3천만 원만 받는 옵션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매월 3천만 원 받는 옵션과 비교하면 낮은 가치를 가지지만 이 자체로도 일회성이지만 나의 자산을 올려주는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에 3천만 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월 10만 원 받는 것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연 매출 인식도 앞에 살펴봤던 일회성 성격을 가진 매출과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매출 모두가 존재했는데 일회성 성격의 큰 덩어리 매출 인식도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맞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해서 매분기 26센트의 EPS가 올라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이 작다는 거지 여전히 긍정적인 이벤트이며 특히 앞으로 판매되는 FSD는 즉각 매출로 반영되는 비율이 올라가기에 지속적으로 EPS를 올려주는 지속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4분기 어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평균 판매가를 5만 1,000달러, 비용을 3만 7,500달러, 그리고 총 4분기 인도량을 44만 대, 그로스 마진 24.4%, 영업이익률 17.9%를 가정시 나오는 4분기 EPS는 1달러 30센트가 되며 여기서 이연 매출 인식 최대치로 가정한 900 밀리언 달러가 한 번에 인식이 된다면 1달러 56센트의 EPS가 되게 됩니다.
만약 한 번에 900밀리언 달러를 모두 인식하는 게 아닌 향후 4분기 동안 나눠서 같은 양을 인식하게 된다면 26센트의 4분의 1인 6.5센트가 추가되어 4분기 EPS는 1달러 36.5센트가 되지만 그 다음 3분기간 계속해서 6.5센트의 EPS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영향은 이연 매출을 매출로 인식할 때 나오는 일회성 큰 덩어리 효과이며 미래에 발생하는 FSD 판매로 인한 지속적 어닝 상승 효과 역시 따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큰 영향을 받는 게 FSD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지를 새롭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유추하기가 힘든 수치인데 그 이유는 FSD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FSD 구매율은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FSD 베타가 얼마나 발전했기에 북미 와이드 릴리즈가 진행되었는지 조금 더 수치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트위터 벤님께서 요약해주신 FSD의 운전자 개입 변화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자료는 8km 주행 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몇 %나 성공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개입을 두 가지 분류로 나타내서 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요구되는 Critical Disengagement이고 나머지는 사고와는 무관한 사소한 에러로 인해 운전자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 사소한 에러로 인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최근 4번의 업데이트를 통해 반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료의 신뢰성을 살펴보면 샘플 사이즈는 충분히 큰 자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총 138명의 테스터들이 44개의 주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며 만든 자료이며 각 버전별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주행 거리가 다르지만 보통 몇천 마일에서 수만 마일까지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자원에서 FSD 사용자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내용이기에 그 기록이 100% 통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FSD 업데이트를 통한 개선 트렌드를 보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FSD의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힘입어 북미 와이드 릴리즈가 결정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FSD를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며 이 구매율이 앞으로 테슬라 밸류에이션에서 테슬라의 주가 가치를 의미있게 더해 나가기에 FSD 구매율의 중요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 FSD 구매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 회사의 영업이익률에 다가가며 30%, 40%를 넘는 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주요 이벤트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대되는 영순위는 스타쉽의 궤도 발사입니다. 많이 연기가 된 상태이지만 이번 12월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로 12월 1일 진행되는 세미트럭 인도식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30일 열리는 뉴럴링크의 쇼앤텔입니다. 특히 뉴럴링크의 경우 공개된 티저 영상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다시피 커서가 깜빡거리지만 일반적인 타이핑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의 글자가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이 때문에 키보드나 터치 스크린이 아닌 다른 방식의 입력일 것이다 라는 추측, 더 나아가서는 뇌파를 통한 단어 입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뇌파를 통한 입력만으로도 놀라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허가를 FDA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뇌파를 통해 글자를 입력했다면 과거 전극을 내삽입시키는 형태의 기기가 아닌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헤어밴드 같은 형태의 기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뉴럴링크는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귀여운 뿔꾸리가 나와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1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충격적인 원숭이가 폰게임을 생각만으로 진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핸들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지만 이 플레이 과정에서 쌓인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후에는 핸들과 게임의 연결을 끄는 뒤 뇌파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매 이벤트마다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소수 정예가 뉴럴링크이기에 이번 30일 뉴럴링크 쇼앤텔도 상당히 기대가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동시 중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